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플렉스의 강효주입니다. 확대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가진 세계의 공장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명이 중국 주식으로 플렉스 하자는 건데 좀 안타깝죠. 어쨌든 최근 그 자리를 대체할 나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낮은 평균 연령과 큰 내수시장, 대규모 광물 자원,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로 기대를 잔뜩 받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에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KB증권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상장사들을 방문하고 한국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기대하고 있는 투자 포인트들을 점검,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편,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 대규모 건설 수요를 가져올까?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관심 포인트는 단연 수도 이전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해수면에 잠기고 있는 현재의 수도를 다른 섬으로 이전하겠다는 프로젝트다 보니 이전에 없던 대규모 건설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가파르게 진행만 된다면 인도네시아 기업뿐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 기업에게도 엄청난 수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저 역시도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가장 체크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만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요. 인도네시아의 현재 수도인 여기 자바섬의 자카르타 수도가 해마다 가라앉고 있습니다. 매년 5에서 6cm, 심한 곳은 30cm 정도의 속도로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고 발표되었고, 심지어 자카르타 이 북부 지역은 10년 동안 2.5m나 가라앉았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의 속도라면 2050년에는 자카르타 이 북부 지역의 95%가 침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2023년이니까 전망대로라면 잠기기까지 30년도 안 남은 거죠.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해수면에 잠기고 있는 현 수도를 여기에 칼리만탄 섬의 동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천명한 상황입니다. 건설 수요가 발생하려면 정부가 천명한 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진짜로 진행되고 있냐가 핵심일 텐데요. 현지 애널리스트, 시멘트 기업 등을 만나보면서 일단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으로 역임 중인 조코이 대통령이 지난해에 수도 이전을 아예 법으로 공포했고, 수도 이전법의 장기 계획에 따르면 지금은 페이즈 1, 정부, 기관, 부처 이전이 첫 번째 단계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조코이 대통령이 내년 8월에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식을 새로운 수도의 대통령궁에서 열 것이라고 예고해둔 상황이라서 행정부만큼은 적극적인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 건설 수요가 창출되는 것인가? 관련 기업 수혜 가능하냐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진행은 분명 되고 있는데 이 건설 중인 지역이 너무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띄워드렸던 인도네시아 지도에서 수도 이전으로 지정된 이 칼리만탄 지역을 좀 크게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모든 부분이 전체 수도 이전 프로젝트로 계획된 동부 칼라민탄 지역의 부지이고요. 이 부지의 면적은 32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핵심 지역으로 먼저 건설하겠다고 한 지역이 여기 가장 진한 주황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죠. 이 정부의 핵심 구역을 다시 한번 확대해 보면 지금 진행 중인
2024년까지 완료한 예정인 페이즈 1 구역을 또 다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갈색 부분이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 전체 계획된 구역에서 바로 요만큼인 거죠. 약 2,800헥타르 정도. 전체 계획된 구역이 32만 헥타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정도 지역은 사실 전체 계획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마저도 현재는 대통령 궁 중심으로 진행 중이어서 실제 건설되고 있는 구역은 900헥타르에 그친다는 것이 현재 의견이었습니다. 당장 대규모 건설 수요가 마구마구 나온다고 기대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언제 기업에게 수혜가 갈 수 있을 만큼 프로젝트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인도네시아의 다음 정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조코이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인데다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수도 이전에 들어가는 자금 하나로 치면 약 40조 원 중에 80%를 민간에게 받아오겠다라고 계획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공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내년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지에서 거론되는 유력 후보는 2명인데요. 현 중부 자바 주지사인 간자르 프라노와와 지난 2번의 대선에서 조코이 대통령에게 패한 적 있는 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입니다. 이 간자르 후보는 현재 조코이 대통령과 같은 당인 투쟁민주당 소속이자 조코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인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자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조코이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수도 이전 프로젝트의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내년 2월까지 상황은 지켜봐야겠으나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었을 때 수혜를 받을 기업 미리 공부해서 나쁠 건 없겠죠. 한국, 중국이야 이 프로젝트 따갈 건설사나 건설기계, 건자재 전방위적으로 수혜가 될 기업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인도네시아 기업 중에 수혜주를 찾으려면 단연 시멘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멘트는 무겁고 운반 비용이 높다는 특징 탓에 내수 기업을 위주로 국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입산보다는 인도네시아 자국산을 쓸 가능성이 특히 높은 건자재 중 하나라는 거죠. 인도네시아 시멘트 기업 중에서도 세멘 인도네시아 그룹 코드번호 SMGR이라는 기업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지분이 51%에 달하는 국영 시멘트 기업이자 판매량과 캐파 기준 모두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 시멘트의 특징이 무겁고 운반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쟁 기업들이 현재 수도가 위치한 그 자바섬에 공장이 집중된 반면에 이 SMGR은 수도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이 칼리만탄 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비용과 조달 시간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 시기에 중단되었던 인프라 투자가 다시 본격화되지 않으면서 주가는 굉장히 눌려있는 상황인데 내년 대선에서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가파른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관심 종목에 담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휴양지만 가봤지 수도인 자카르타는 처음 방문한 건데 정말 삐까번쩍 하더라고요. 직전에 방문한 중국 상해에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건물들도 다 높고 대형 디스플레이들도 엄청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동남아시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답지 않게 반짝반짝한 도시였습니다. 자카르타가 잠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다 이미 수도 이전이 법으로 명문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SMGR을 비롯해 수도 이전 관련주는 장기 투자 컨셉이라면 매력적인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타이밍을 맞출 수 있으면 가장 좋으니 내년 2월 인도네시아 대선을 우리 모두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중국 주식 아닌 인도네시아 주식 플렉스의 강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